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게시판의 목록 또는 내용에 특정 단어가 있는, 그치? 그런 단어가 속해 있는 거를 우리 찾기 하는 그 찾기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우리 이제 게시판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치? 게시판에 방문 횟수를 하는 그 통계 기능이죠. 게시판을 몇 번 누가 방문했는지, 그쵸? 방문 횟수를 표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게시판에 방문 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볼 것이 게시판의 방문 횟수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 게시판을 클라이언트들이 몇 번 요청했는지, 전체 요청 수와 또는 특정 클라이언트가 이 게시판을 몇 번 방문했는지, 클라이언트별 방문 횟수, 총 클라이언트 방문 횟수와 클라이언트별 방문 횟수를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한번 웹을 개발을 할 거거든요. 방문 횟수를.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방문 횟수를 보시면 먼저 우리 이 게시판을 총 방문한 횟수를 알아야 되는데, 총 방문한 횟수는 우리 여러분들 미리 해놨는데, 얘가 총 방문한 횟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좀 간단하죠. 엄청 간단하죠. 뭐 되어 있는 거, 시간 관계상 우리 되어 있는 거를 좀 설명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visit server.jsp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우리 페이지 지시어가 있는 거 설명을 했고, 자, 그래서 우리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이 애플리케이션 객체에 set attribute 하면 visit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객체의 BCC라고 하는 것이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 저장하면 서버에 저장이 돼요. 아시겠어요?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에 여태껏 우리는 세션의 set attribute, 세션 변수값 됐잖아요. 근데 애플리케이션의 이 변수값 visit라고 하는 이 변수는 서버가 실행 중에는, 서버의 서비스가 실행 중에는 그 값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서버가 실행 중일 때는 이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서버가 실행 중일 동안에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애플리케이션 변수예요. 세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페이지를 브라우저에서 방문할 때만, 브라우저가 닫힐 때까지만, 또는 일정한 시간 관계 속에서만 그 값을 갖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의 set attribute 이 변수 값은 한번 저장을 해 놓으면 이 서버가 스타트 되고 스탑 되기 전까지는 그 값을 계속 서버 메모리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변수를 많이 쓰면 쓸수록 서버의 자원은 낭비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 만일에 지금 현재의 서버에, 그쵸? BGC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변수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서버의 변수가 없으면, 그쵸? 없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애플리케이션 변수 BGC라고 하는 변수가, 얘가 서버 메모리에 없으면
참이 돼서 요 밑에를 수행하는 거죠. 그치? 얘가 처음 만들어지면 서버에 애플리케이션 비지트 변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있으면은 아니고 없잖아. 그쵸? 없으면은 맨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의 set attribute visit에다가 그치? 널이 아니면은요. 널이 아니면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말할게. 서버에 비지트라고 하는 변수가 값이 있으면은요. 널이 아니라는 건 있다라는 거죠. 있으면은 얘를 실행하는 거야. 얘를. 그럼 비지트에는 지금 서버에 있는 비지트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서버의 값을 거기다가 1을 더하는 거. 만약에 없으면 없는 것부터 하자. 없으면 어플리케이션 set attribute의 비지트에다가 1을 하는 거.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저장돼 있는 거야. 거기에 서버가 스타트 돼 있을 때.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있으면은 그치 1이 되어 있으니까 1에다가 또 1을 더해서 그치 애플리케이션의 비지트 변수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비지트 서버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의 get attribute,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의 비지트라고 하는 값을 받을 때는 get attribute를 받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값을 2 이렇게 받겠지. 그리고 나서 세션 변수에다가 비지트 서버라고 하는 세션 변수에다가 그치? 애플리케이션 변수에 있는 비지트라고 하는 값을 세션 변수에다가 비지트 서버라고 하는 세션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야. 그러면 메모리 속에 서버 비지트라고 하는 서버 애플리케이션 변수에도 값을 가지고 끌고 또 비짓 서버라고 하는 그치 비짓 서버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변수에도 값을 갖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의 비짓을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값을 갖겠지 이렇게. 그치? 네, 값을 갖겠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조금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잖아. 그치? 코딩을 이렇게 줄일게. 똑같은 걸 두 번 쓸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해서 세션 변수에다 놓을게요.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션 변수에다가 놓고 그치? 값을 이게 있으면은 어플리케이션 변수에 그치? 비지트 변수에다가 어플리케이션 비지트 변수에다가 1을 더 더한 거죠. 그쵸? 카운트를 증가시킨 거죠. 있으면은 그치? 방문의 수를 증가시킨 거고 없으면은 얘가 없을 때 쓴 거죠. 없으면은 그치? 없으면은 이를 애플리케이션 비지트 변수에다 2를 집어넣은 거죠. 그쵸? 2를 저장한 거죠. 그쵸?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 변수에다가 값을 이제 읽어서 비지트 서버라고 하는 데다가 저장시켜 놓은 거죠. 그쵸? 얘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예. 그쵸? 그럼 얘를 실행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 list.jsp가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쟤를 실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액션 태그 JSP 액션 태그 include 액션 태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nclude 액션 태그를
해서 우리가 요게 그쵸? visit server .jsp를 실행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요 visit server .jsp가 실행이 돼서 세션 변수 visit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서 가지고 넘어오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세션 변수 visit 서버에는 서버의 방문 횟수가 저장되어 있겠지, 여기에. 그치?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여기 대신 여기다가 그치? 우리 여기에다가 방문 횟수니까 그치? 방문 횟수니까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여기다가 기한은 이렇게 익스프레션 하시고 세션에 꺼내올 때는 세션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걸 꺼내올 때는 세션에 그쵸? get 어트리뷰트로 꺼내온다 그랬잖아. 그치? 뭐가 되면 visit 그치? 여기 세션 변수에 집어넣었잖아요. visit 서버라는 거. 그럼 꺼내올 때는 get 세션 해서 꺼내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꺼내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기한은 총 방문 횟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list.jsp를 다시 실행하면은 기한은 총 방문 횟수 1 이렇게 찍히겠지. 표시되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당 그쵸? 클라이언트당 방문 횟수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어디 있냐면 visit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요게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지 지시어가 있고요. 이 쿠키를 쓰는 거지. 클라이언트가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방문 횟수를 서버에 저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를 그쵸? 쿠키에다 저장이죠. 방문한 요청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그쵸? 방문 횟수를 거기다 저장하고 거기에 저장된 값을 읽어서 방문 횟수를 기록해야 되니까 쿠키 값이 필요해요. 비지터스라고 하는 쿠키 값이 있고 이제 부울리언 visit 클라이언트 주고요. 스트링 변수 주고요. 예, 쿠키 하나를 만들어요. 쿠키를 만들어서 request get 쿠키 그러면 이 페이지를 요청한 클라이언트에 있는 쿠키들을 다 배열식으로 갖고 와. 먼저 우리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 쿠키의 모든 쿠키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했어서 무슨 쿠키를 찾을 거냐면 비지터스라고 하는 쿠키가 클라이언트 요청한 클라이언트에 비지터스라고 하는 쿠키가 있는지 찾을 거야. 여기서 그쵸? 쿠키 i를 가면서 비지터스라고 하는 쿠키가 클라이언트 요청한 클라이언트에 비지터스라고 하는 쿠키가 저장되어 있는 건지 찾을 거야. 만약에 찾으면은요 거기에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비지터스라고 하는 그 쿠키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갖고 올 때는 비지터스의 get value에서 쿠키 값을 갖고 와. 그러면 거기다가 방문 횟수가 몇 번 있는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가 만약에 첫 번째 방문했다 그러면 여기가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를 더 더하면 두 번째 방문한 거죠. 그쵸? 그래서 비지트 클라이언트를 만들으시고 그쵸? 다시 클라이언트에다가 방문 횟수를 저장시켜 놔야 될 거 아니야. 그쵸? mvalue는 그쵸?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고 문자열 처리하는 거죠. 문자열로 처리해서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visitors new cookie, visitors null 그리고 그쵸? visitors set max age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이 쿠키를 가지고 있는 시간수거든요. 초수거든요. 0 그러면 얘는 클라이언트의 visitors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클라이언트의 쿠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쿠키를 삭제하고 그쵸? response add 쿠키 visitors 그러면 클라이언트 쿠키가 삭제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new해서 쿠키에서 visitors라고 하는 거 mvalue 그러면 지금 앞에는 1이 있었다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이 쿠키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여기 보시면 60초, 60초. 그치? 그러면 60초에 60분, 그러니까 1시간 24, 그러면 1일 7 곱하면 7일이 되겠죠? 7일 동안 이 방문한, 이 게시판의 목록을 방문한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이 방문 비지터스라고 하는 쿠키가 7일 동안 저장이 되는 거야. 7일 후에는 없어지는 거야, 자동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클라이언트에다가 클라이언트 쿠키에다 값을 쓰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비지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썼다라고 해서 found true하고 브릭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처음이면은요, 처음 방문했으면, 이 게시판을 처음 방문하게 되면은 얘가 없겠죠. 클라이언트에 없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그쵸? 비지 클라이언트다 비지 클라이언트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비지 클라이언트는 0이니까 1이 되겠죠? 1을 한 다음에, 그쵸? n 밸류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문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자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위하고 똑같이 new 쿠키, 그래서 비지터스라고 하는 쿠키를 새로 만들어서 2를 집어넣겠죠. 2를 집어넣고 7일 동안 저장하고, 저장을 위치 패스에다 집어넣고, 그쵸? 그리고 나서 리스폰스 add 쿠키 비지터스에서 추가하면 되는 거죠. 여기 위에도 똑같이, 여기도 위에도 똑같이, 여기 얘가 있어야 돼. 없으면 이게 이제 디폴트로 이제 저장되겠지만, 그래서 저장하시고, 그죠? 비지 카운트에다가 쿠키 값이니까, 그쵸? 비지 카운트에다가 우리가 세션에다가 우리가 비지 카운트 그러면은 몇 번에 지금 방문했는데 횟수를 비지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세션 변수에 집어넣잖아. 그러면 서버에 비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세션 변수에, 그쵸? 클라이언트의 방문 횟수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 웹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의 방문 횟수를 나타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그쵸? 분석해서 여러분 수행시키면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list.jsp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를, 그치?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려면, list.jsp 실행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그죠? 비짓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이 include 해야죠. 액션 태그로 이제 include 한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 JSP include 페이지 비지 클라이언트.jsp를 만나게 되면 비지 클라이언트 JSP에서 얘를 실행을 하고, 그쵸? 세션 변수에 비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세션 변수에, 그치? 각각의 클라이언트별 방문 횟수를 set attribute에서, 그쵸? 세션 변수에서 집어넣겠죠. 그러면 서버에, 그쵸? 세션 변수에 visit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세션 변수에 클라이언트, 각각 클라이언트별의 뭐를, 그 클라이언트별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그쵸? 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여기서 처리가 끝나면 이제 클라이언트의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방문 횟수도 한번 살펴보면, 그쵸? 여기 중에, 뭐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기 나름이죠. 중에, 그쵸? 이 세션에서 이렇게 우리 익스프레션 하나 하시고, 우리 클라이언트 세션은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세션에 세션 변수에 세션에, 그쵸? get attribute 하셔서 우리 클라이언트는 visit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세션 변수에 클라이언트 방문 횟수가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번 방문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귀하는 방문 횟수 1 거기다가 이제 더 추가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잘못됐나봐요. 그쵸? 우리 여기 리스트에서 여기 없네. 비짓 I자가 하나 빠져먹었네요. 빠졌네. CLIENT 클라이언트 비짓 클라이언트 그쵸? 여기에 스펠링이 하나 틀려서 에러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면 여기 기하는 총 방문 횟수 3번 중에서 첫 번째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이 게시판의 목록을 클라이언트가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클라이언트별로 방문한 클라이언트별로 방문 횟수가 이 뒤에 거는 틀려지겠죠. 만약에 우리 서버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톰캣의 서버가 이렇게 시작되어 있잖아요. 이 서버를 스탑시키고요. 스탑시키고 다시 얘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쵸? 요청하게 되면은 얘를 다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서버가 실행 중에만 한 거니까 다시 1서부터 시작하겠죠?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는 맨 처음에 이제 처음이니까 1부터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방문 횟수는 2가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방문 횟수가 이렇게 증가되고요. 여러분들 서버 멈췄다가 얘를 다시 실행하게 되면 그쵸? 얘를 다시 실행하게 되면은 서버를 멈췄다가 얘를 다시 실행하면 다시 1부터 되겠죠. 그게 애플리케이션의 그쵸? 1부터 되죠 다시?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의 set attribute라고 하는 이 변수는 서버가 스타트 되고 스탑 되기 전까지의 서버의 이 값은 계속 저장해 있어요. 세션은 그렇잖아. 세션하고 어플리케이션하고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은 세션에 설정된 설정 시간 동안 또는 웹브라우저가 방문해서 종료될 때까지인데 애플리케이션 변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값은 애플리케이션 변수의 값은 서버가 멈추기 전까지 스탑하기 전까지는 그 값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플리케이션하고 세션하고 틀린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방문 횟수도 달았죠.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 진하게 하려면 좀 컬러 같은 거를 누르려면 여기가 그 폰트 컬러 같은 거 쓰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폰트 컬러는 레드 값 빨간 거로 하라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엔드 폰트 그치? 얘도 마찬가지. 폰트 컬러는 그치? 그린 값으로 하라. 뭐 이렇게 다르면 색깔별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빨갛고 너무 잘 안 보이네. 이거는 그린색이니까 두 개 다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쵸? 잘 안 보이니까 여기도 레드 하시면 되죠. 그쵸? 그럼 이렇게 두 번, 세 번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조금 이상은 하지만 그쵸? 클라이언트니까 그치? 정상적으로 여러분 서버에서 하면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클라이언트도 다룰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치? 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횟수도 달고 그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그치? 방문 횟수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게시판의 목록 보기에
목록 보기에 이렇게 페이지 이동, 직접 이동도 하고 여기 페이지 정보도 보시고 우리 찾기 기능도 이렇게 있는 거죠. 찾기 기능도 있고 그렇죠. 방문 횟수를 표시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돼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거 기능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이제 다를 수가 있죠. 그치? 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게시판의 목록 나누기에 목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시판의 목록 나누기 웹 개발도 살펴봤고 게시판의 목록 찾기 웹 개발이라고 하는 방법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쵸? 우리 게시판의 목록 방문 횟수를 다는 그런 웹 개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게시판에 목록 보기를 더 효과적으로 더 보기 좋게 또 더 기능적으로 그치? 좋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원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글 내용에 댓글 달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댓글 달려면 또 어떤 내용으로 댓글을 달아야지? 양식 페이지와 그럼 댓글을 달면은 그 댓글 달기에 대한 내용이 그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되잖아요. 저장하는 웹 저장되어 있는 댓글 다는 내용을 또 우리가 표시해야 되잖아요. 게시판에 그쵸? 댓글 표시 앱 개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뭐 여러분들이 SNS나 이제 트위터라든가 뭐 이런 쪽에 어떤 의견 쓰는 거 또는 우리 카톡이라든가 내용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좀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쵸? 이런 내용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단어는 여러분들이 게시판의 글 내용 댓글 달기 웹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개발의 방법과 절차 그쵸? 기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그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네. 자,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이 게시판의 목록 보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쵸? 추가하는 그런 웹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치? 네. 자, 이번 단원도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를 보고 공부도 하시고 또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잘 지내시고 항상 나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이번 단원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